안녕하세요, 홍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1000번, 1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등기부 등본이죠. 이 서류는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딱딱딱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제가 일단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기 전에 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경주 보문단지에 갔더니만 경주월드 앞에 너무나 자리 좋은 신축 건물이 뚝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스타벅스 건물도 있고요. 와, 이 자리다. 이 자리 하면 장사 되게 잘 될 것 같아. 이래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나오더라고요. 토지의 표제부라는 놈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건물을 떼왔더니 마찬가지로 표제부에 뭐 주소라든지 뭐 건축물 용도, 뭐 층마다 또 면적이 나와요. 제가 저번 영상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 간단히 소유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건물 관련된 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고, 땅에 관련된 거는 토지대장, 뭐 지적도, 뭐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표제부에 있는 사항, 땅이든 건물이든 참고사항으로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거는 각각 대장을 보고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물 관리 대장, 뭐 토지대장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 표제부는 그냥 날리겠습니다. 자, 갑구를 봤더니 좀 지저분하네요. 뭐 어쨌든 주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주인을 찾으려면 갑구에 가장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가 적힌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 무시하고 갑구의 가장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할 때 꼭 이 사람하고 계약할 겁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이전 건을 보니까 뭐 매매도 몇 번 됐는 것 같습니다. 요 소유권 이전 적힌 분들은 옛날 주인입니다. 옛날 주인. 지금 현재 주인은 이 사람. 뭐 보니 압류도 좀 있었네요. 옛날 주인이 세금을 안 내서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경주시에나 뭐 압류도 좀 잡혔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안 내가지고. 뭐 지금은 다 말소됐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주인인데 압류가 걸려있다 이러면 이 건물에 임대차 계약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부 등본에 압류가 기재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겁니까? 안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주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등기에 압류를 잡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현재 주인은 압류가 없으니 안심해도 되겠죠. 다음, 건물의 갑구를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를 찾습니다. 갑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유권 이전,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까 땅의 주인하고 같은 사람이네요. 일반적으로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땅하고 건물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장사하고 싶은데 땅하고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다가 나중에 땅 주인이 너가 나가라고 해보면 임차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 갑구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주인 찾는 겁니다. 주인 찾는 거. 두 번째는 압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건물주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을구입니다. 을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또는 남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아서 이 남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이 가압류 금액이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내가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에 돈 빌린 게 너무 많이 묶여 있다면 언젠가 경매 넘어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내가 제대로 장사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을구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에는 을구 1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의 은행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이 건물이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나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게 됩니다. 100%.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1순위에 근저당권이 많이 잡혀있죠. 즉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저당권 금액이 그래도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참, 1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 넘어가면 왜 내가 계약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임대차 보호법보다
경매에 관련된 민사집행법이 더 우선이 됩니다. 이 민사집행법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기준 날짜 이후에 설정되었거나 채권이 있는 사람은 다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는 사람이 근저당권 그 이후에 있는 임차인들은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신경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보증금이라도 확보해야 되겠죠. 내 보증금 확보하려고 지금 채권이 얼마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내 계약기간 동안 경매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바람에 경매 넘어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얼굴을 보는 겁니다. 보통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한 60%에서 90% 상간에 왔다 갔다 낙찰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는 경매에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내 보증금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에 한 감정가나 매매가에 한 60%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안에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내 보증금도 60%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이라도 찾아 나오겠지 하는 생각에 임대차 계약 접고 장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가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경매에 넘어갔더니 낙찰 금액이 6억이 받았습니다. 근데 근저당가 설정이 4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6억을 받았으니까 4억을 은행에 주면 2억이 남겠죠. 그럼 내 보증금 5천이다. 그러면 5천까지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장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감정가가 10억인데 6억에 낙찰 받았어요. 근저당권이 7억이 돼 있어요. 근데 경매에 넘어가면 나는 보증금 땡전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경매 넘어갔는데 계약기간 못 채우고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보증금까지 못 돌려받으면 그 얼마나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을구는 이 개념을 잡으셔서 내가 스스로 계약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경매 언제 넘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이 근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설정, 뭐 가압류 이런 부분들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만큼 이 집주인이 채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적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임대차 계약서를 적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유자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통해서 빚이 얼마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하시고 열람을 클릭을 하시면 절차대로 밟으시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생소한 단어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하시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보호법 위에 경매에 관련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항에 아다리가 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 관련된 근저당권, 뭐 압류, 빚들 그냥 매매 금액에 잔금 칠 때 다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오히려 뭐 근저당권, 뭐 압류 막 잡힌 게 많으면 매매가를 조금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급하거든요. 어쨌든 등기부등본은 너무 중요한 서류이니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조금씩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압축해서 담을 수는 없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